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제가 4시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저 뉴스엔진을 처음으로 찾아와 주신 그분이 계셔서 제가 빨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산을 당협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서정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정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 우리 김준호 전 대변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네, 새로운 우리의 파트너. 네. 우리 서정현 변호사님 일단 인사 먼저 듣고 네. 우리가 이분을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출연이신데 인사를 조금 길게 좀 해주세요. 아, 길게요? 네. 저는 제 소개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네. 7살, 7살. 5살. 다섯 이제 어제 저희 딸이 생일이어서 아이가 둘이에요? 네, 6살, 8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네, 안산의 서정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요. 정치를 하면서 제 이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람들이 서정현 하면 이 정현을 있잖아 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좀 개발했던 게 네. 노래하는 이정현, 박정현이 있고요. 저는 안산의 서정현입니다. 아, 정치하는 서정현. 야, 레파토리. 오, 괜찮다. 처음엔 반응이 좋았는데 갈수록 조금 이렇게 시들해서 안 하려고 하다가 네. 오늘 소개 기회를 아니, 주셔서 네. 근데 일단 잠깐만 네. 목소리 왜 이래요? 목소리 왜 거의 이렇게 뭐 좋아요? 성우예요, 성우. 네, 너무 목소리가 좋습니다. 저만 느낀 거 아니죠? 이게 네 그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네. 제가 또 그때 드리는 대답이 네? 울림통이 커서 네, 실제로 울림통이 보시면 커서. 네, 이렇게 성악가 느낌이 나는. 아니 저희 이제 원외 당협 위원장들이 행사 같은 걸 할 때 네. 서정현 위원장님이 항상 MC 오. 1, 2순위를 항상 다투시는. 이야. 사실 저희 국민의힘의 아나운서 출신 정치인들 많거든요. 그렇죠. 기자 출신도 많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언론계에 종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MC를 맡아서 하시는 인정하는 예. 국민의힘의 MC죠. 그러면 우리 MC서 MC서도 괜찮은 것 좋죠. 같은데요. 예. MC서 같이 뭔가. 하십니다. 네. 와, 목소리는 네. 진짜 좋으세요. 목소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성량은 커서 네. 네, 우리 유세하거나 특히 우리 그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마이크를 못 잡잖아요. 네. 그때 이 우렁차게 내뿜는 거. 네. 생목으로 더 생목으로 크게 가는 거. 제대로 네, 할 수 있다. 그런 거 잘하죠. 네. 근데 이제 안산이 지금 당협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안산 을에 이제 지난 총선에 출마를 하셨는데 그 안산 을에 출마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사실 변호사를 개업해서 저희 네. 사무실을 운영하기 시작한 곳이 안산이라서 안산과 인연이 좀 깊고요. 사실 저는 고향이 경남 창원인데요. 네. 저희 와이프 고향이 안산입니다. 애처가. 애처가. 안산에 인연을 맺게 됐고 네. 그 안산에서 변호사 활동하면서 안산도 굉장히 우리 당에서는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열세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시장도 도지사도 뭐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뭐 시의원까지 다 이렇게 민주당이 차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우리 안산도 조금 뭔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안산에서 좀 현실 정치에 도전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네. 안산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두 분 다 어쨌든 총선 때는 자 험지 중에 험지로 가신 거네요. 예. 네. 근데 국민의힘은 이렇게 젊은 정치인들이 다 이렇게 험지로 가나 모르겠어요. 좀 좋은데 가셔서 공천 좀 잘 받고 해서 좀 세대를 좀 바꾸는데 앞장 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뭐 저는 이제 한 번 나가서 낙선을 하긴 했는데 네. 서정현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셔가지고 그 힘든 곳에서 도의원이 또 당선이 되셨어요. 그랬군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힘든 곳에서 또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이제 홍보를 좀 해드릴 겸 해서 말씀드린 거고 사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모 언론사가 제가 이제 노원구 을에 상계동에 이제 공천받고 네. 출마를 했는데 사실 언론에서는 격전진 아니면 큰 정치인이 어디 나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스포트라이트를 맞추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모 언론사가 저를 가지고 빗댄 표현이 있어요. 그래요? 네. 뭐예요? 너는 국민의힘의 학도병이라고. 학도병. 총알바지. 네. 학도병. 그러네요. 내가 선거 끝나고 들었는데 이게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뭐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는 이제
젊은 정치인들을 대체적으로 그런 곳에 이제 많이 내보내지 않았었나 뭐 그런 안타까움이 저 있죠. 언더칠산보다 배를 잡고 웃었는데 네. 그 우리 전 대변인님께서 네. 그 이재명 대표 네. 그 공직선거법 위반 그거 관련해서 얘기하시다가 네. 그럼 나 개항을로 보내줘 내가 허위사실 엄청 유포하고 내가 떨어질게 이러시는데 그렇죠.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허위사실 유포죄가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네. 처벌은 한국에서밖에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저를 차라리 개항 의뢰 내보내준 다음에 그러니까. 어차피 낙선당하면은 어쨌든 무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낙선됐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해도 된다 이제 이건데 그럼 저는 개항 의뢰 가서 이제 뭐 혼외 자식이 있다라고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뭐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분 의혹 우리가 같은 거 하려면 너무 많죠. 많죠. 네. 그러니까 다 내지르고 뭐 법원도 좀 가보고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낙선하고 저는 또 아마 당에선 영웅이 될 거예요. 예, 일어나 그렇게. 떨어지나 저러고 네, 떨어지나 네. 어차피 떨어질 거 내가 논개처럼 죽겠다. 네, 죽을 거면은 곱게는 못 죽지 약간 이 마음으로 네.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씀 아, 그래서 제가 드렸죠. 보면서 아 이분이 이런 전투력이 또 있구나. 네. 아니, 제가 정치문하고 나서 네. 정치인이 익숙해져야 될 세 가지 네.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정치인이 익숙해져야 네. 될 세 가지. 정치인이 익숙해져야 될 세 가지. 네, 첫 번째. 첫 번째가 고소고발. 아, 고소고발. 그리고 두 번째가 구속. 구속까지요.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구속까지. 그리고 그래요. 세 번째가 휴직. 휴직. 네. 아. 실업. 네. 요 세 실업 가지 중. 익숙해져야 된다고 하시는데 모든 것을 실업 가지려고. 중이세요, 우리 지금. 네. 실업. 지금 갑자기 놀랐어요. 실업의 얘기가 귀가 빨개지시네. 아직까지는 송사에는 휘말려 보질 않아가지고. 아, 그렇죠. 네. 근데 송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좀 여쭤보면 네. 오늘 저희 방송하기 전에 네. 빅토리님 이분 누구세요? 네, 이분이 누구시냐면 저희 안산을 당협위원장 서정현 변호사님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서정현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우리 서정현 변호사님입니다. 좀 늦게 오셨나 봐요. 볼매입니다. 볼매. 볼매. 네, 좋습니다. 저 웃지 말래요. 푼수 같다고. 근데 제가 사실 푼수이기도 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정우진님 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네. 요즘 고발당한 서정욱 변호사가 왜 이렇게 조용하죠? 요즘 좀 조용하네요. 뭐 이런 의견 주시면서 혹시 좀 근황을 아시는지 궁금하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두 분 혹시 아세요? 상황? 우선은 뭐 제가 이제 언더73에서 이제 가짜 뉴스를 제보 받아가지고 네. 사실 이제 게이트 키핑을 하는 역할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서정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장성철 소장이 고소고발을 한 적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서정욱 변호사가 장성철 소장한테 전화해서 이 고소를 좀 취하해달라.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가짜 뉴스를 함부로 유포하고 본인이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선처로워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지르고 싹싹 비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이제 유튜브 채널 인기 많아지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장성철 소장은 우선은 그때 당시에는 취하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지금 이제 아마 고발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이 고발이 취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전화 돌리고 있을 것 같고. 아, 그러니까 고소란 사람이 누구냐? 네. 확실히. 그거 아직 모르시는군요. 그러니까 취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아마 수소문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이게 또 진짜로 고발을 하면은 네. 어쨌든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오거든요. 어. 그럼 변호사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그렇죠. 그분도. 네. 그러니까 02, 031, 032로 전화가 올 건데 그 전화를 받을지 안 받으실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전화가 안 오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바쁘게 지금 살고 계시지 않으실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 어쨌든 지금 누가 고발했는지 뭐 이런 걸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뭐 언더칠삼을 비롯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네. 취하할 생각이 있는지 왜냐면 여러분들 취하해주지 마세요. 취하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네. 취하에 대한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동훈 대표 관련돼 가지고 이제 아주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상습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몇 차례 내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죠. 한 번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초범이랑 뭐 재범, 상습범을 또 다르게 법원에서 판결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태도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서정욱 변호사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제 보수 국민의힘이라는 큰 집 안에 있는 구성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으나 네. 그거에 대해서는 또 나름의 판단이 있을 거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만약에 선처를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걸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용서할 수가 없죠. 예, 너무 악의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께서도 지금이라도 네. 뭐 사과를 공개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잘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계속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상습범이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데 우리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이제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세요? 이 고소가 된 게 어쨌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좀 누적된 건수도 있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처벌수가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이 고소 자체로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좀 더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네. 지금 댓글로 취하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심정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네. 아이, 그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정치의 영역에서는 조금 더 그런 부분 고려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서정욱 변호사님 이 방송을 보신다면 네. 좀 이렇게 어떤 루트든 네. 조금 이렇게 의견을 좀 전달해 주신다면 우리가 보수가 이렇게 좀 단합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보수 진영에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이고 또 통합 행보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이니까 다 같이 좀 이성적인 판단과 언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